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김민석이가 말이죠.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돈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치 고구마 지금 줄기처럼 또 양파 껍질처럼 까도 추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정책도 완전히 깡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대략도 모릅니다. 또한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을 하면 올해 말에 가면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아는 게 없는 그런 국무총리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국가 예산도 모르는 국무총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략적으로 말해달라. 그것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약 600조 내지 700조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예산이 본 예산이 올해 673조 3천억입니다. 673조 3천억. 그리고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추경 예산을 하면 올해 말이 가면 49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말이 가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나라 빚이 1300조를 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김희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국가 채무 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 국가 채무 비율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른다. 저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는 안 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더니 한 20에서 30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전혀 틀린 거야. 국가 채무 비율이 뭔지 국가 채무 비율이 대략도 못 맞춥니다. 대략도 못 맞춰. 이런 국무총리를 우리가 정말 이거 국무총리로 둬야 합니까? 이런 자리를 국무총리로 둬야 합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이죠. 정말 웅성웅성하고 한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민석이가 말이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도덕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자. 정책에 대해서 물어달라. 민주당 의원들도 말이죠. 저 김민석이를 감싸면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본 예산이 얼마인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이라도 말해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 비율 지금 물은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이라도 말해달라 그러니까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어쩌면 이 정도죠. 보통은 말이죠.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면 그 팀이 이 후보자를 도와주기 위한 팀이 꾸려지거든요. 팀이 꾸려지고 거기에서 물을 만한 질문을 예상 질문을 뽑아가지고 김민석한테 줍니다. 그런데 아마 예상 질문에 없었나요?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설마 총리 후보자가 이것도 모를까? 더군다나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예상 질문을 뽑아주지 않았나요? 어떻게 국가 채무 비율을 모르죠? 어떻게 예산을 모르죠?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을 하고 이런 사람이 이재명 곁에서 저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뺏긴 국힘 너무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김민석이가 얘기하는 걸 보면 돈도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그 현금성 돈에 대해서 처갓집에 도움을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경조사비로 받았다.
근데 재혼할 때는 말이죠. 사실은 축의금을 안 받았답니다. 그럼 겉으로는 안 받고 뒤로 받은 건가요? 그리고 처갓집에서 얼마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처갓집에서 줬다 하더라도 그걸 왜 현금으로 주죠? 이제 하다 대답할 데가 없으니까 처갓집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상 말이죠. 김민석이가 쓴 돈과 김민석이에게 들어온 돈을 비교 대조하면 6억 6천만 원 정도, 6, 7억 정도가 빕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돈을 집에다가 현금으로 쌓아두고 썼다는 말이 되는데, 이거는 왜 현금으로 쓰죠? 현금으로 쓴다 하더라도 사실 공시자윤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에 들어온 돈을 그에 다 썼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저런 자를 국무총리로 둬야 된다는 거 절대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데, 이재명이가 말이죠. 저 자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민석이를 미는 쪽이 중국 쪽일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이가 저 김민석을 내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국내 예산도 모르고 본 예산이 얼마인지, 1차 추경이 얼마인지, 2차 추경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얼마인지 이것도 모르는 저런 자를 그대로 이재명조차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 저 김민석이 좋아서 두는 게 아니라 뭔가 피치 못할 사정, 그러니까 중국의 압박이 있지 않나. 저 김민석이가 칭화대에 가서 법학 석사학위를 딴 것처럼 뭔가 중국을 뒷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자, 올해 예산은 673조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바웃으로 말해달라는 김희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끝내 답변을 못하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가채무 비율은 약 48.34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 되면 49를 넘어서게 됩니다. 물론 국가채무 비율이 어떤 나라들은 말이죠, 60이 넘어가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나라들은 기축통화, 그런 나라들은 상관없습니다. 달러, 이거 상관없죠. 하지만 우리는 기축통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50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채무 비율을 잘 우리가 관리해 왔는데, 문재인 때부터 빚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서 613조가 넘는 돈을 이미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추경을 2번씩이나 올해 하겠다는 겁니다. 2차 추경은 벌써 지금 국민들한테 최대 1인당 50만 원을 나눠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빚내가지고 잔치하는 겁니다. 이 빚은 모두가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민석이는 빚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라 빚이 뭔지, 나라 빚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 지금 본 예산이 얼마인지, 추경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1차와 2차 추경을 하면 나라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국가채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지금 정책 깡통입니다. 저는 경제 깡통, 정책 깡통을 우리가 국무총리로 둬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